시니어 봄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봄 기운이 스며드세요. 퇴직 후 텅 빈 30평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은 떠나고 배우자와 단둘이 남은 거대한 집에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 때 느껴지는 그 막막함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바로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30년을 살던 아파트, 자녀들이 뛰어놀던 그 거실에서 이젠 덩그러니 TV만 켜놓고 하루를 보내던 70대 부부였죠. 그런데 이 부부가 내린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사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퇴직 후 맞닥뜨릴 현실적인 문제들, 큰 집 유지비, 외로움, 삶의 의미 상실, 이 모든 것을 해결한 실제 사연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부부가 집을 줄이면서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 이미 퇴직하셨지만 무언가 허전하신 분, 혹은 부모님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순자 씨 부부는 올해 72입니다. 남편은 5년 전 중소기업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왔죠. 서울 외곽의 30평 아파트 그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세 자녀를 키우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던 그 집이었죠. 하지만 자녀들이 하나둘 독립하고 남편이 퇴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고요. 국민연금 20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관리비가 매달 25만 원, 겨울엔 난방비까지 합쳐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넓은 집을 청소하는 것도 이젠 힘에 부쳤죠. 무릎도 안 좋은데 방 4개를 돌아다니며 청소기를 돌리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저녁이면 텅 빈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자니 이게 과연 우리가 꿈꾸던 노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방은 그대로인데 주인은 없고 거실 소파는 크지만 않는 건 항상 같은 자리. 우린 왜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한 걸까? 남편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30년을 산 집인데 지금 나이에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노후 자금이 바닥날 게 뻔했고 건강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부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기로 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그 좋은 집을 왜 팔아요?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나이 들어서 작은 데 가면 우울해요. 하지만 정씨 부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각자 집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남은 인생을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찾아간 곳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원룸형 주택, 월세가 아닌 전세로 들어갔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돈 중 일부를 전세 보증금으로 넣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따로 모아뒀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30년간 모았던 물건들 중 정말 필요한 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걸요. 처음 한 달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낯선 천장이 보였고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도 헷갈렸죠. 좁다는 생각에 답답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대화가 늘어난 거였습니다. 30평 아파트에선 각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남편은 작은 방에서 TV를 보고 아내는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하지만 6평짜리 집에선 어쩔 수 없이 같은 공간에 있게 됐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별로, 그냥 산책이나 갈까? 30년 만에 처음 나누는 평범한 아침 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집안일이었어요. 좁으니까 청소가 20분이면 끝납니다. 전에는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는 데만 2시간이 걸렸는데 이젠 아침 해 뜨기 전에 다 끝나요. 설거지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싱크대가 작으니 한 사람이 설거지하면 다른 사람이 바로 옆에서 닦아주는 거죠. 세 번째 변화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이었어요. 관리비가 7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난방비도 겨울에 15만 원이면 충분했고요. 한 달에 30만 원 이상이 절약됐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혹시 주변에 퇴직 후 주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힘들어 하시거든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부부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납니다. 작은 주방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먹어요. 8시가 되면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30분 정도 걷고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구경하죠. 예전엔 차를 타고 나가야 했지만 이젠 집 앞이 바로 자연입니다. 10시쯤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고 각자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작은 책상에서 독서를 하고 아내는 창가에서 화분을 돌봐요. 정오가 되면 점심을 준비합니다. 좁은 주방이지만 불편함은 없어요. 오히려 동선이 짧아서 요리가 더 편해졌다고 합니다. 오후엔 마을회관에 가서 이웃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작은 마을이라 금방 친해졌어요.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고, 저녁엔 집에서 TV를 보거나 통화를 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해서 근황을 나누죠. 엄마, 아빠 잘 지내세요? 응, 요즘 제일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밤 9시면 잠자리에 듭니다. 작은 침대지만 두 사람에겐 충분했어요. 오히려 서로의 온기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씨 부부의 행복에는 단순히 집을 줄인 것 이상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삶의 우선순위를 바꾼 거였어요. 전에는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큰 집, 좋은 가구, 명절 때 자녀들 오는 것.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편안한가, 행복한가였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젊을 땐 남들 눈치 보느라 바빴어요. 애들 학교, 남편 직장, 시댁 눈치. 근데 이젠 우리 둘만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이 자유로움이 행복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작은 집은 그냥 도구였어요. 진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였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유였어요.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돈을 잘 관리하니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맛있는 외식도 하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며칠 전엔 강릉에 다녀왔다고 해요. 돈이 없으면 못하죠. 근데 우린 집을 줄여서 오히려 여유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작은 집의 역설입니다. 줄이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실용적인 정보를 전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퇴직 후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혹은 어떤 해결책을 찾으셨는지 함께 나누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씨 부부처럼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입니다. 첫 번째, 현실 진단부터 하세요. 지금 사시는 집의 유지비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관리비, 난방비, 수리비, 재산세까지 모두 합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생활비도 계산해 보세요. 연금이나 수입과 비교해서 적자인지 흑자인지 파악하는 게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정말 필요한 공간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방이 비어 있나요? 거실이 너무 넓지 않나요? 솔직하게 평가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쓰는 공간은 전체의 절반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물건을 정리하세요. 이사를 결심했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물건을 줄여야 해요. 30년치 물건을 한꺼번에 정리하면 너무 힘듭니다. 하루에 한 서랍씩, 일주일에 한 공간씩 정리해 보세요. 버리기 아깝다면 자녀들에게 주거나 기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사갈 지역을 신중히 선택하세요. 정씨 부부는 경기도 외곽을 선택했지만 꼭 외곽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생활 인프라입니다. 병원은 가까운가요? 마트나 시장은 접근하기 쉬운가요? 대중교통은 편리한가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전세나 월세를 고려하세요. 집을 팔았다고 해서 꼭 다시 집을 사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오히려 목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알아보세요. 고령자를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LH공사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있고요. 지자체마다 주거 지원금이나 임대주택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가족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과도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처음엔 반대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해 줄 겁니다. 실제로 정씨 부부도 처음엔 자녀들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 준다고 해요. 정씨 부부가 작은 집으로 이사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더 행복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매달 50만 원 가까이 절약하고 있어요. 1년이면 600만 원, 이 돈으로 작은 여행도 다녀오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하게 줍니다. 건강도 좋아졌어요. 매일 산책을 하고 집안일이 줄어드니 무릎도 덜 아픕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해요. 정신적으로도 훨씬 안정됐습니다. 전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노후 자금이 떨어지면 어쩌나, 아프면 어쩌나.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정도 생활비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으니까요. 부부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중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작은 집에서 매일 얼굴 보고 사니까 서로 배려하게 돼요. 예전엔 각자 방에 있으니까 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온종일 같이 있어도 편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돈독해졌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있어요. 반찬도 나눠 먹고 아플 때는 챙겨주고 도시 아파트에선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입니다. 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작은 집이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니까 뭐가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큰 집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아직 망설여지시나요? 괜찮습니다. 변화는 항상 두렵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더 무섭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은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정씨 부부도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30년을 산 집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용기를 냈고 지금은 전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집을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걸 찾는 순간 길은 보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작은 집에서 큰 행복을 찾은 정씨 부부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행복하세요.